민원연 나와주세요. 이재용 부회장. 아무래도 삼성 이야기 안 할 수 없어서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 종편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사 토크쇼에서 구라를 치고 있는지 좀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구속영장 기각 전에는 어떤 보도 태도를 보였냐면은 구속되면 어마어마한 경제적 불이익이 올 거라고 엄청나게 강조하면서 사실상 국민을 굉장히 위축시키는 그런 겁박성 그런 보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정작 중앙일보보다 훨씬 더 많이 걱정한다. 구속영장 기각 후에는 이제 아주 신이 났어요. 특검이 졌다. 특검에 제동이 걸렸다. 이런 식의 그런 프레임의 보도들이 대부분의 이제 뉴스에서 나왔고요. 제가 말하는 대부분의 뉴스라는 것은 방송사 7개 중에서 지금 SBS와 JTBC 빼고는 모두 똑같이. 돈을 엄청 많이 썼을 거예요. 돈을 많이 썼다는 거는 이제 광고를 많이 대줬겠죠. 그렇겠죠. 그 조희연 판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잖아요. 그랬더니 이것에 대해서 법과 원칙을 준수한 사람이다. 굉장히 그 스마트한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비난 여론이 문제다라고 감싸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은 이재용 그 부회장의 순환사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일까지 겪었다. 그것을 부끄러울 정도로 굉장히 자세히 보도를 하거든요. 그런 보도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삼성은 할 만큼 했다. 이만큼 당했으면 된 것이다. 라는 국민적인 어떤 그 동조의식을 주려고 이런 보도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바로 출근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후일담을 얘기하면서 멘탈 갑이다. 이재용 부회장을 오히려 이전보다 더 띄워주는 그런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광고를 삼성에서 얼마나 받는지 봅시다, 나중에. 자. 두 번째는 국민들 전체가 구속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제도 제가 여기 뒤에 식당에 가서 해남분이 운영하는 식당에 갔는데 네. 그 두 분도 이재용 회장은 왜 구속을 시켜야 되나, 법에 가서 재판을 통해서 가려야 되지 않겠나. 삼성이 이제 이런 뇌물과 이미지와 얽히게 되면은 그 인수하는 기업의 핵심 인재들이 내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영장이 발부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삼성의 GDP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뭐 10대 그룹 같은 경우 25%까지 차지한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상당히 이제 특검에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한 삼성의 진짜 위기는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외국 부패기업에 적용하는 해외 부패방지법에 걸릴 소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해외 부패방지법은 외국 기업이 미국 이외에서 쓴 뇌물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으로 문제가 된 기업은 최대 $200만 벌금과 함께 수출 면허 박탈, 증권거래 정지 등 고강도 제재를 받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 사법당국과 협상하며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내야 합니다.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법을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뿐 아니라 독일 등에서도 비슷한 법을 시행 중이라 주요국에서 문매를 맞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누가 봐도 뇌물 받은 사람부터 조사해야죠. 예. 근데 뇌물 받은 게 박 대통령과 최순실입니다. 예. 공동.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조사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준 기업인분들 조사하느냐. 그래서 결론은 저는 유선 무죄도 안 되지만 예. 이게 유선 유죄도 안 된다. 예. 이게 결론입니다. 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저는 청구하지 않을 거로 보고. 그래요? 두 번째 해소도 안 되고. 그래요? 두 번째 하면 또 기각됩니다.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확신을 하세요? 예,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는 특검이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가장 핵심되는 가정은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불과 400억 때문에 최순실과 한몸통이 됐다. 특검은 이 가정에서 시작했고 이 가정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 중에 불과 400억 원은 아니죠. 400억 원이면 엄청난 액수. 엄청나죠. 대통령이요. 400억의 영혼을 빨아먹는 대통령이 있겠어요. 400억이라는 돈에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거 아니냐 이래서 지금 이제 탄핵
국면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아닐 거다. 그거는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특검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모두 이렇게 냉정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침착해야 해요. 즉 본안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부분들을 막 들쑤시기 하면서 국민들한테 지나치게 너무 큰 기대를 줬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좀 있을.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한 원칙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 시간만 4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만큼 법과 원칙에 준수해서 얼마나 구속의 상당성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진다. 굉장히 엄밀하게 법적 그 성격을 따져갖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속옷까지 벗고 수영복을 입으면서 표정이 굳어지며 긴장한 모습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흉기 소지를 살피기 위해 항문검사까지 일반 사범처럼 똑같이 받았습니다. 비누와 세면도구 등을 지급받은 이 부회장은 바닥에 전기 판넬이 깔리고 세면대와 변기가 있는 2평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저녁으로 1,444원짜리 사찬 식사를 제공받았지만 입맛이 없어 거의 밥술은 뜨지 못했습니다. 식사 후 식판은 직접 세면대에서 씻었습니다. 구치소 측은 CCTV로 이 부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관리에 신경을 썼고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출근했잖아요. 그날은 30분간 얘기를 안 했답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더군다나 이렇게 구치소 체험을 하게 되면 본인의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무너지는 자존감, 사실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들거든요. 근데 대그룹 총수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개인적으로는 상처가 컸겠습니다. 저렇게 길고 긴 하루를 보내고 출근을 했는데 저는 집에서 쉴 줄 알았는데 저 민영선님 사무실 직행이 좀 의외입니다. 그렇죠. 본인으로서도 처음 또 삼성그룹으로서도 처음 초유의 일을 겪으면서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노고가 많으신 분, 본인의 이 부회장의 마음도 마음이겠지만은 노고가 많았던 분들을 갖다가 좀 위로하는 차원에서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역시 그 소신 있는 판사, 재판부가 대한민국 아직도 살아있다. 그 짧은 시간에라도 누군가가 필요한 물품을 좀 넣어줬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주로 이제 그 약 같은 걸 많이 해줍니다. 약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 뭐 고혈압이든 당뇨든 이런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구치소 의사가 보고 이게 마약이나 이런 게 아니고 처방전대로 지은 약이면 전해주거든요. 근데 약봉지로 하기엔 너무 좀 아니 안에 내용물이 좀 꽉 찬 듯한 뭔가 옷 같은 거 같은 있어서 느낌이 있거든요. 이것저것 들어있지 않을까. 안에 속옷을 어떻게 갈아입겠습니까? 옷은 아니고요.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 가만히 거기 앉아서 뭐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예를 들면 요즘에 유행하는 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책이라든지 삼성 관련된 어떤 신수정 사업 관련된 어떤 뭐 보고서라든지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 수일의 기념품으로 가져온 건 아닌 것 같고 약 같은 걸 많이 해줍니다. 약이요? 약이요? 아니 안에 내용물이 좀 꽉 찬 듯한 요즘에 유행하는 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책이라든지 신수정 사업 관련된 어떤 뭐 보고서라든지 안에 속옷을 어떻게 갈아입겠습니까? 옷은 아니고요. 삼성에서 좀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과연 저기에 뭐가 들었을까 이렇게 네티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진짜 많은데 줄인 게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겁주기는 정말 무척 많아요. 뭐 애플과 싸워야 되는데 큰일 났다라든가 뭐 트럼프를 만나야 되는데 어쩌고 뭐 그냥 별별 이야기들이 사전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돈의 힘. 네. 간단하게 말해서 별거 아니고요. 근데 사실 굉장히 유감인 것은 이재용 회장의 그 순환사를 저렇게 자세히 막 이야기하고 저게 TV조선에서도 나오고 조선일보도 그 다음날 똑같은 보도를 이제 했는데요. 뭐 밥을 안 먹었네 어쨌네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렇게 휴머니즘이 넘치는 보도를 왜 다른 사안에서는 그렇게 안 했던가. 세월호 유가족에게 계속 그렇게 하고 뭐 반올림 그 피해자들에게 하고. 삼성은. 그래서 너무 이런 행태가 너무 속보여서 이번엔 굉장히 씁쓸했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번 그 기각영장이 그
이제 실패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마치 삼성이 무죄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계속 그런 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보도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구속영장 기각이 정당한지 분석하는 보도가 없어요. 자기들 주인은 살렸는데 저는 삼성이 입은 피해는 어마어마하다고 봐요. 그 덕분에. 예를 들어 이때 한 1년 정도 감옥에 갔다고 나면 삼성은 털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네. 정서적으로. 근데 한 번도 단죄하지 않은 기업이다. 얘네들은 나쁜 애들이다 하는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지불한 거거든요. 아무리 여기서 종편에 떠들어봐야 그런 건 안 지워져요. 이재용 살리려고 삼성이 다친 거죠. 엄청나게. 저는 이건 삼성으로 보자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거예요, 국민들한테. 언론은 그리고 완전 개망신을 당한 거죠. 종편은 언론이 아니니까 얘네들은. 납품업자예요. 돈 받은 거예요, 돈. 돈을 지금 안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주는 광고비가 그들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거기까지는 이해해. 거기 출연자들은 뭐냐고. 응? 그거 얼마 받는다고 막. 그래도 여기서 눈에 띄면 분명히 삼성 장학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영광을 보겠다 이런지 모르겠어요. 예, 다음 거는 이거야? 요즘도 문재인 가기가 계속되고 있어서. 걔네들 스포츠인데 왜 또? 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문재인 전 대표가 책을 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책을 냈으니까 당연히 그것을 이제 한번 놀려줘야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하고 최근에는 이제 재수생이라고 놀리는 것에 굉장히 재미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진 중앙일보 전 논설위원이 정말 최고의 문재인 모욕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묶어왔습니다. 친일과 독재, 사이비 보수 세력을 청산하는 것이 혁명의 완성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시즌2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편가르기 하면은 노무현 정부를 네 편 가르고 진영 논리에 따라가서 전국을 운영했던 그런 악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 여기 문재인 전 대표의 역사 인식에서 다시 한번 어떤 편가르기, 그다음에 퇴행적인, 그러니까 다시 친일 세력을 지금 청산하는 건 사실 70년이 지나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친일 세력은 그때 반민특위에서 청산을 끝냈어야 되는 건데 노무현 정부가 한번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또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아쉬움을 느꼈다. 통합을 외친 건 좋은데 이 책에서 보면은 이제 반공,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공, 친일, 산업화, 보수 세력이 한패다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편가르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또 다른 편가르기가 아니라 아주 확실한 편가르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앞에 말에. 앞에는 통합은 뭐예요? 그러니까 좀 와닿지가 잘 않는 말이죠. 제발 좀 그런 소리를 안 하면서 통합을 추진하고, 목소리를, 메시지를 내주면 참 좋을 텐데. 저렇게 재수, 상수, 사수해서 대통령 되는 사례는 사실 우리나라의 굉장히 독특한 사례예요. 미국에서는 재수해도 잘 안 돼요, 대통령이. 클린턴도 그랬고, 밥 도울도 그랬고, 그랬었거든요. 굉장히 그 독특한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 공부가 아닌 정치에서 재수, 상수, 사수로서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거는 왠지 식상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저도 재수생, 삼수생인데 재수, 삼수에서 예비고사 점수 올라간 재수생 드물어요. 사실은. 은근히 디스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제왕적 시민, 제왕적 일반 시민의 대표적인 경우가 문재인 전 대표예요. 문재인 전 대표의 현재의 법적 신분은 전직 대통령 후보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당대표도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 후보, 전직 당대표, 전직 국회의원이고 전자가 붙은 건데 전자가 붙은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수백 명, 수천 명입니다. 본인이 왜 무슨 자격으로 전방부대 가지고 이렇게 뭐 대통령 된 것처럼 행세합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도 이렇게 행동하는데 정작 대통령 되면 법과 국민 앞에 국민이 얼마나 군림하겠느냐 말이에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전 대표하고 양강을 이루는 현재의 이 한국의 2017년 대통령 선거 주자 중에서 양대 대표 주자 아닙니까? 근데 그 한 사람을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을 한 사람을 그냥 쉽게 기름장어라는 약간의 그 모욕적인 표현으로 말이죠.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특성을 딱 잡아가지고 기름장어급의 모욕적인 표현을 쉽게 어떤 사람들이 막 남발을 하면 문재인 지지 세력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표현력이라든가 공격성에서 보수 우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진보 좌파 세력이 내가 볼 때는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분위기 하에서 예를 들면 종편이나 방송이나 또는 언론에 나와가지고 어떤 평론가가 문재인 전 대표 땅 대놓고 무슨 기름장어급의 모욕적인 언사를 마구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문재인과 각을 딱 세우면서 문재인의 국가안보관, 흔들리는 국가안보관, 허술한 무슨 대북 자세, 이상한 세계관 말이죠. 그리고 노무현 정권의 2인자로서 노무현 정권 5년 동안에 벌어졌던 각종 국가안보 와해 사태 말이죠. 매화동 등산 끌어내리려고 한 것이라든가 주한미군 평택기지 폭행 사건이라든가 이런 무슨 굴욕적인 김정일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531만 표로 정권을 잃은 비유하자면 부도난 회사의 부사장 출신 노무현의 후계자 문재인 이것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무슨 자격으로 된 것처럼 행사합니까? 얼마나 군림하게 노무현의 후계자 문재인 부도난 회사의 부사장 출신 아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문재인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김진 씨가 말했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너무 문재인 지지자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너무 가만히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촛불 집회 때 이 종편 패널들 문제 있는 패널들에 대한 뭐 퇴출 운동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관심 듭니다. 주지 마세요. 관심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선거 시기에 너무 막말이 너무 잦아요. 황태순 씨하고의 출연 빈도수나 또 격격한 차이가 나잖아요. 황태순, 민영삼 이런 분들에 비하면은 네. 아직은 너무 큰 신인입니다. 60대, 70대에서 특별히 왜 문재인을 싫어할까? 혹은 민주당 후보들을 왜 싫어할까? 왜 맨날 이거만 하거든요. 언제 하느냐? 주로 낮에 해요. 저녁에 가서 종편 틀어봐야 못 보세요, 이런 건. 이런 건 오전부터 시작해서 한 오후 4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해요. 그 시간대 이제 그 연령대 분들이 TV를 틀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령대 지지율이 그렇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보, 비대가 또 안 되네. 또? 얼마 전에도 돈 좀 들었잖아. 애플 비대로 바꿔보세요. 3년 동안 AS가 공짜니까요. 3년? 품질로 승부하는 애플 비대.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잠시만, 무슨 비대라고? 애플 비대.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라는 대부분의 뉴스라는 것은 방송사 7개 중에서 지금 SBS와 JTBC 빼고는 모두 똑같이 돈을 엄청 많이 썼을 거예요. 돈을 많이 썼다는 거는 이제 광고를 많이 대줬겠죠. 그렇겠죠. 그 조희연 판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잖아요. 그랬더니 이것에 대해서 법과 원칙을 준수한 사람이다. 굉장히 그 스마트한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비난 여론이 문제다라고 감싸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바로 출근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후일담을 얘기하면서 멘탈 갑이다. 이재용 부회장을 오히려 이전보다 더 띄워주는 그런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광고를 삼성에서 얼마나 받는지 봅시다, 나중에. 자. 두 번째는 국민들 라고 엄청나게 강조하면서 사실상 국민을 굉장히 위축시키는 그런 겁박성 그런 보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정작 중앙일보보다 훨씬 더 많이 걱정한다. 구속영장 기각 후에는 이제 아주 신이 났어요. 특검이 졌다. 특검에 제동이 걸렸다. 이런 식의 그런 프레임의 보도들이 대부분의 이제 뉴스에서 나왔고요. 제가 말한 민원연 나오세요. 이재용 부회장.
아무래도 삼성 이야기 안 할 수 없어서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 종편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사 토크쇼에서 구라를 치고 있는지 좀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구속영장 기각 전에는 어떤 보도 태도를 보였냐면은 구속되면 어마어마한 경제적 불이익이 올 거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은 이재용 그 부회장의 순환사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일까지 겪었다. 그것을 부끄러울 정도로 굉장히 자세히 보도를 하거든요. 그런 보도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삼성은 할 만큼 했다. 이만큼 당했으면 된 것이다. 라는 국민적인 어떤 그 동조의식을 주려고 이런 보도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